안녕하세요. 직장생활 참 설레는 첫 출근이 있고 또 복잡묘한 마지막 날이 있죠. 그 사이의 모든 순간에 사실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적인 장치들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이 복잡해 보이는 노동법의 진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내 권리를 똑똑하게 지키는 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이 전화 한 통, 이 말 한마디,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네, 있다입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도 근로계약은 성립된 걸로 봐요. 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법이 회사한테 아주 구체적인 의무를 딱 지우고 있거든요. 말로는 오케이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은요, 바로 이 네 가지, 이 핵심 조건만큼은 반드시 종이, 즉 서면으로 명시해서 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회사가 친절해서 해주는 배려나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아주 강력한 법적 의무라는 거죠. 왜냐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계약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조건으로는 서명 못하겠는데요? 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회사가 계약서를 안 줘버리면 그럼 법을 어긴 쪽은 바로 회사가 됩니다. 벌금이 무려 최대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요, 직원의 서명이 아니라 회사가 계약서를 줬다는 교부 사실 그 자체예요. 직원이 사인을 안 하더라도 이메일이든 문자든 어떻게든 보내서 우리는 줄 거 다 줬습니다 하는 증거를 남겨야만 하는 거죠. 자, 이제 막 입사한 초기로 가볼게요. 우리가 보통 수습기간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수습, 또 하나는 시용. 수습은 뭐냐면 일단 정식 직원으로 채용은 끝난 거예요. 그냥 업무 배우는 OJT 같은 기간이죠. 반면에 시용은요, 일종의 최종 면접 같은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지켜보고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와, 이 둘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내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써 있는지 시용이라고 써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3개월 안에는 그냥 막 자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답은 절대 아니오입니다. 만약 아까 말한 시용, 즉 평가 후에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없다면 여러분은 입사 첫날부터 완벽한 정직원이에요. 똑같은 해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냥 수습기간이라고만 적혀 있다? 그러면 뭐 일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이유만으로는 절대 쉽게 해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엔 좀 더 격한 상황으로 가볼까요? 상사랑 막 언쟁이 붙었어요. 감정이 격해진 상사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 진짜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둬! 이 말을 들은 직원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음 날부터 회사에 안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건 회사가 직원을 자른 해고일까요? 아니면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 사직일까요? 여기서 법이 상황을 보는 관점이 진짜 흥미로워요. 그 상사가 진짜 짤을 의도했는지 아니면 그냥 화나서 한 말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오직 팩트, 객관적인 행동만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말을 듣고 직원이 사직서를 냈는가? 아니면 이건 부당해고입니다라고 항의했는가? 다음날 책상 위에 짐을 쌌는가?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출근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애초에 그 말을 한 상사가 사람을 자를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나? 이런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그 감정적인 말 한마디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해서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자, 숫자 30. 이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이건 바로 해고 예고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룰이에요. 3개월 이상 일한 직원을 해고하려면 회사는 무조건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최소 30일 전에 당신은 한 달 뒤에 해고입니다 라고 알려주거나, 그게 아니면 30일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하는 거죠. 갑자기 길거리로 나앉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쟁이 생기면 녹음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죠? 이 비밀 녹음, 과연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기준이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 내가 그 대화에 있었냐 없었냐 이거예요. 내가 대화의 당사자, 즉 참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괜찮습니다. 합법적인 증거예요. 하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 그건 그냥 불법 도청입니다. 증거로 절대 못 써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내 녹음이 형사적으로는 합법이라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또 뭘 보냐면 사람에겐 자기 목소리가 자기 허락 없이 녹음되지 않을 권리.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음성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합법적인 녹음이라도 나중에 왜 내 목소리 마음대로 녹음했냐? 면서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 와, 이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갱신 기대권이라는 건데요. 보통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사가 자, 이제 기간 끝났으니까 그만 나오세요 라고 통보하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정당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동안의 상황을 봤을 때 아, 내 계약은 당연히 갱신되겠구나 하는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때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재계약을 안 해주면 그건 그냥 계약 만료가 아니라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갱신 기대권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럼 법원은 도대체 뭘 보고 아, 이 사람한테는 갱신 기대가 있었네 라고 판단할까요? 몇 가지 강력한 신호들이 있어요. 첫째, 계약서에 평가를 거쳐 갱신 가능하다 같은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 둘째, 나 말고 내 동료들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계약직들이 쭉 재계약을 해왔던 관행이 있는 경우.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신호, 바로 내 계약이 이미 한 번, 두 번 갱신된 적이 있는 경우죠. 이런 신호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회사는 더 이상 기간 끝났어요, 안녕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출근의 순간부터 마지막 날의 갈등까지 법이 우리 직장 생활의 중요한 순간들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결국 어디로 돌아오냐면 바로 그 한 장의 서류, 여러분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하는 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땀, 그 가치를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권리가 담겨있는 그 소중한 약속,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읽어본 게 대체 언젠가요?